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6,5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가정 내 사용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뉴욕시 학교에서 오미크론 변이 집단 감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인 관광업계는 오미크론 확산 소식에 다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LA 전역에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산간 지방에는 곳에 따라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2배 이상 늘어나 6,5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보건당국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확산 속도에 연말 대규모 재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집계 결과 오늘 신규 일일 확진자 수는 6,509명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집계된 3,052명에서 하루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보건국은 확진자 집계 방식이 검사 이후 양성과 음성 판정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체 확진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오미크론 감염자가 있는지는 아직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검사 대비 확진율도 크게 올랐습니다. 누적 검사자 985만여 명 가운데 15%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일주일 전 1.9%였던 확진율은 수요일 현재 4.5%까지 올라갔습니다. 보건국은 지금의 확산 속도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카운티 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최대 2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CNN은 오미크론 변이가 50개 주 전역으로 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50개 주 전체에서 확인된 것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22일 만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 신규 감염자 중 오미크론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90%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이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링거나 주사제 형태였던 기존 코로나19 치료제와 달리 간편하게 복용이 가능한 알약 치료제가 상용화되게 된 겁니다. 팍스로비드는 하루 2차례 닷새간 복용하게 돼 있습니다. FDA는 임상실험 결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안에 복용할 경우 입원 또는 사망하는 비율이 88%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률만 한정해도 약 복용 전에는 6%였던 게 0.8%로 낮아졌다는 결과입니다. 다만 FDA는 사용 범위에는 제한을 뒀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증 혹은 중등증의 성인 그리고 12세 이상의 소아에만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예방 효과를 위해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중증 환자들에겐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복용 시 미각 저하와 설사, 고혈압, 근육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이자는 미국 내에서 즉시 팍스로비드를 납품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약 53억 달러, 우리 돈 6조 3천억 원을 들여 팍스로비드 1,000만 명분을 선구매한 상태입니다. And we'll be prepared to distribute them as another of our treatment options around the country as soon as supply is ready. FDA는 이번 승인으로 새 변이가 퍼지는 가운데 코로나19와 싸울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팍스로비드와 별도로 미국 머크사가 만든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로도 긴급 사용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의 초도 물량을 각 주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각 주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초도 물량으로 배정된 약은 25만 회분입니다. 정부는 모두 1,000만 회 분량의 약물을 확보했지만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의 복잡한 생산 공정으로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도 물량 25만 회분은 바이러스가 널리 퍼진 지역부터 배포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부족한 물량을 채우기 위해 국방물자 생산법을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이자 제품에 이어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 몰루피나비르까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치료하는 차원으로 방역 수준이 한 단계 올라서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대학들의 수업 방식에도 변화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주 전역에 10개의 캠퍼스를 두고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다가오는 봄학기 수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겨울방학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온라인 수업을 이어갈 계획인데 오미크론 변이 위협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얼바인과 샌디에이고, 리버사이드 캠퍼스는 개학 후 첫 2주간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LA와 버클리 캠퍼스 역시 온라인 수업에 동참하고 상황을 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에 자리한 사립대학교들도 온라인 수업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는 겨울학기 개강 일정을 늦췄고 학생들에게 부스터샷 접종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대학교 역시 부스터샷 접종 의무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 전환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뉴욕시 학교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도입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사 뉴욕 KBTV 김경선 기자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어제 발표한 공립교 코로나19 감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7곳의 학교가 폐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현재 또 다른 학교 건물 45곳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건물 폐쇄 조치를 내리기 위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문을 닫은 학교는 브루클린의 이글 아카데미, 보이즈 앤 걸즈 하이스쿨, 퀸즈의 로버트 E. 피어리 스쿨, 맨해튼의 시티놀 미드스쿨 등 총 7곳입니다. 해당 학교 7곳은 교육국의 방역수칙에 따라 10일간 학교를 폐쇄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데 이 중 4곳은 12월 17일에서 26일까지, 나머지 3곳은 12월 21일부터 30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뉴욕시 교육부는 또한 지난 20일 기준 뉴욕시 학교의 교실 3,000여 곳이 폐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총 13건의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폐쇄 조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저지에서는 테스트 투 스테이 프로그램을 빠르면 오늘 1월부터 시범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테스트 투 스테이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내놓은 새로운 코로나19 대응책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된 학생은 격리되는 대신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으면 문제없이 계속 학교를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의 수만 명의 학생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학교 수업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캐시오콜 뉴욕주 지사도 지난 20일 200만 회분의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뉴욕주 전역의 학교에 배분할 것이라고 말하며 테스트 투 스테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겨울철이 지난 후 해당 프로그램을 뉴욕주의 학교들에게 도입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감소로 활성화를 꾀하던 한인 관광업계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다시 위축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한인 관광업계. 연말 특수를 기대했지만 오미크론 확산 소식이 전해지자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예약을 했댔습니다. 그런데 열흘간 격리라는 말에 겁을 먹고 그냥 캔슬이 많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 해외 쪽 그 여행 상품들을 이제 만들었었는데 이제 코비드가 좀 심화되면서 약간 좀 손님들의 문의가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2년 전 12월과 비교해보면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90%까지 고객이 줄었습니다. 한인 여행업계는 철저한 검사와 방역,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안전한 여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안에 한 20명 정도만 타는 걸로 하고요. 그 위생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특히 부스터샷에 맞은 분들을 위주로 해서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오미크론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연말연시 여행을 떠나려는 수요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자연 쪽이죠. 자연 여기 이제 광범위하니까 여기 안 가본데 오미크론 때문에 여행도 자유화 못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시면 자연 쪽으로 가시고 싶어요? 네. 이에 따라 한인 여행업계는 도심 관광지보다 인적이 드문 관광 상품을 출시해 위기 탈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예 밖에 자연 속으로 가서 아치스 국립공원이나 모니먼트밸리나 그랜드 캐년이나 그런 곳에 오픈 에어니까 그 공기가 순환이 잘 되는 곳은 아무래도 깨끗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남부 지역 쪽 상품이나 또는 이제 북부 쪽 상품들을 지금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여행업계는 오미크론이 마지막 코로나 변이가 되길 희망하며 내년은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크루즈 여행과 한국 등 장거리 여행 취소가 이어지고 있어 한인 관광업계의 어려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LA 전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산간지방에는 곳에 따라 눈이 내릴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LA가 본격적인 겨울 폭풍 영향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연방기상청은 내일 밤부터 LA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겨울 폭풍 영향권에 접어들며 곳에 따라 폭우도 예상됩니다. 해발 7,000피트 이상 고지대에는 눈이 내리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저녁에는 해발 6,000피트 이상의 산악지대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기상청은 많은 양의 비와 눈이 예고되며 평소보다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국도 곳곳에 빙판길이 생길 수 있고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지역의 경우 체인이 필요할 수 있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에도 비와 눈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브인 24일보다는 소폭의 비가 내리다 그칠 전망입니다. 올 한 해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폭등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가격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어떨까요? 2022년 주택시장 전망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주택시장은 철저히 판매자가 주도하는 시장이었습니다. 판매 주택 하나에 많게는 20명 넘게 구매자가 몰리다 보니 지난해보다 주택 가격이 평균 20%나 올랐습니다. 90만에 나왔던 집이 결국은 그분이 못 사셨는데 112만에 오팔렀는데 못 사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80만 대 내놨는데 100만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 같은 가격 상승세는 연말 들어 조금씩 주춤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11월 기준 평균 주택 가격은 한 달 전보다 2%가 내려갔고 남가주 평균 주택 가격 역시 한 달 전에 비해 0.5%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과연 내년에 주택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물가 상승과 비례해 하락 요인이 없다는 점에서 주택 가격은 어느 정도 오름세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어떤 거든지 가격을 앞으로 떨어질 걸 한 가지라도 말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집의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다른 게 다 떨어지면 집값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게 다 올라가면 집값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신규 주택 건설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 공급이 아직 원활하지 못하고 모기지 금리도 내년 초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간 가격 이하의 매매는 일반 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콘도나 타운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 인상이나 시장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비싼 고급 주택 매매는 오히려 내년 들어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단독주택을 보던 분들이 그 자기 형편에 맞게 콘도나 이제 그렇게 타운홈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리고 안 팔리던 비싼 집도 팔리고. 양극화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급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셀러스가 될 수도 있고 중간층 가격은 아무래도 네고시에이션을 많이 해야 되니까 바이어들이 조금 더 강하게 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일방적인 판매자 마켓이었던 주택 시장은 내년 들어 판매자와 구매자 수요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급격한 변동보다는 현재의 흐름을 유지하는 선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팬데믹 기간 미납된 주택 융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주택 임대료 지원에 이은 두 번째 구제책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가구당 최대 8만 달러의 주택 융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연방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1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팬데믹 기간 주택 융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압류 위기에 처한 가구가 지원 대상에 속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1월 21일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웠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팬데믹 이전보다 소득이 줄었거나 아예 일을 하지 못해 실업수당을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물주와 세입자를 지원하는 주택 임대료 지원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주택 구매자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갚지 않아도 되며 정부는 융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은행에 직접 돈을 지불합니다. 주택융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접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접수가 열리는 즉시 주택 차압 위기에 처한 신청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리스마스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크리스마스를 맞아 한 웹사이트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미국인의 68%는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기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엇을 고를지 물었더니 초콜릿이 58%로 가장 많았고 50%는 선물 바구니, 49%는 상품권이라고 답했습니다. 설문에 응한 60%의 응답자는 물질적인 선물보다는 여행이나 와인 시음 등 경험을 하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가장 즐기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밀레니얼 세대의 45%는 카드 보내기, 베이비붐 세대의 52%는 선물 나누기를 선호했습니다. 미국인들의 대다수는 크리스마스 시즌 가족들을 먼저 챙긴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중 가장 먼저 챙기는 가족 순서를 보면 18%가 엄마로 나왔고 형제가 8%, 아빠는 7%, 할머니와 딸이 6%, 뒤를 이어 할아버지와 숙모, 삼촌, 아들이 3%로 조사됐습니다.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안부를 주고받는 방법도 바뀌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66%는 전화로 안부를 묻는다고 답했고 문자가 56%, 직접 만난다는 답은 50%가 나왔습니다. 특히 전화의 경우 미국인들은 평균 일주일에 2번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족들의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영상통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5%는 선물로 물건을 받는 것보다 동영상이나 사진을 받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모임에서 공유할 사진이나 동영상이 더 가치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트렌드는 가까운 친지들끼리 위시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시리스트를 만들어 서로 원하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형식적인 선물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응답자의 74%는 위시리스트를 통해 원하는 물건을 받지 못했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입한다고 답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꼭 선물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작성한 카드 한 장,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인사 한마디가 어쩌면 물질적인 선물보다 더 큰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거창한 선물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여유 있는 휴식을 취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한미양국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LA 초영사관 주최로 열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위한 세미나에서 양국은 미래에 상용화될 기술을 위해 두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선진 기술을 활용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에어택시 산업이 미국에서는 2024년, 한국에서는 2025년 상용화되는 걸 목표로 지금 정부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어떤 그 에어택시들이 실제로 상용화돼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개발 현황 등을
공유했고요. 에어택시는 리튬 이온 전지에서 든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무공해 드론입니다. 환경 친화적일 뿐 아니라 꽉 막힌 도심 교통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늘의 우버로 불립니다. 소음과 비행거리 등 아직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는 남아있지만 양국은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에어택시 상용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어떤 첨단 기술 교환이라든가 또 향후에 어떻게 협력할지 이런 내용들도 많이 공유가 됐습니다. 한미양국은 신세대 에너지 사업을 에어택시에 국한하지 않고 차세대 모빌리티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KBS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